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어떻게 쌓인 눈이 저절로 녹아? 어떻게 도로에 쌓인 눈이 저절로 녹는다는 건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재미있게 시청 바랍니다. 자동차 하면 생각나는 나라로 제일 유명한 나라는 아무래도 독일이겠죠. 자동차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독일의 레나 씨가 한국으로 출장을 와서 겪게 되는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자동차 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레나입니다. 저는 자동차를 생산하는 다양한 나라들을 방문하며 각 나라의 최신 자동차 기술과 저희의 기술을 서로 협력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는 연구원입니다. 지금은 근무 연차가 꽤 오래됐고 몇 년 전부터 아랫배가 자주 아프고 설사를 반복하는 병 때문에 출장을 자주 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이번에 한국으로 출장을 가라고 하더군요. 속으로는 자동차 기술은 독일이 최고인데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내가 무슨 배울 게 있겠어? 결국 내가 가진 기술 정보만 전달하고 올 텐데라고 생각하며 투덜거렸습니다.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자동차 기술에서 가장 뛰어난 나라라 여러 번 일본으로 출장을 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일본이 아닌 한국이라니 그다지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일본과 중국으로 여러 차례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아시아로 출장을 가라는 말은 별로 끌리지 않았습니다. 매번 갈 때마다 그다지 신기한 것도 없었고 일본을 여러 번 가봤기에 아시아는 저에게 그냥 수준 낮은 나라들로 느껴졌습니다. 게다가 아랫배가 자주 차가워져 설사를 자주 하는 저에게 장거리 출장은 더욱 내키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의 지시였기에 어쩔 수 없이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대충 짐을 싸고 한국에서 여행이나 즐기며 기분 전환이라도 할 생각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에서 기내식을 먹고 나니 다시 속이 불편해졌고 화장실을 오가느라 제대로 쉬지 못한 채 10시간 반의 비행 끝에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화장실에 갔다 오느라 피곤해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배가 또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지만 화장실에 가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몇 년 전 중국에 갔을 때 화장실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한국도 비슷할 거라는 생각에 가기 싫었죠. 그런데 신호가 너무 강하게 오니 결국 화장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들어가 보니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화장실이 있을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매우 깔끔했습니다. 너무 깨끗한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니 기분이 상쾌해졌습니다. 공항 라운지 쪽을 내려다보니 로봇 하나가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기계에 관심이 많은 저는 바로 내려가서 그 로봇을 살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길 안내를 해주는 로봇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국가였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로봇에게 제가 가고 싶은 곳으로 안내해달라고 했더니 잘 찾아주더군요. 너무 신기했습니다. 때마침 저를 마중 나와 있는 한국의 자동차 회사 직원을 만났습니다. 젊고 예쁜 여성이었습니다. 통성명을 나누고 여직원과 함께 그녀가 타고 온 차로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동하는 동안 그녀는 제 짐도 대신 들어주고 환한 미소로 친절하게 대해주어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한국의 도로들을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몇 년 전에 갔던 일본의 도로들보다 훨씬 넓고 정비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대교를 지나가던 중 차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그 소리는 통행료가 지불되는 소리라고 하더군요. 독일에서는 고속도로가 무료라서 여기가 통행료를 받는다고 하니 역시 독일이 선진복지국가답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자동으로 통행료가 지불되는 시스템은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차창 밖을 내다보니 도로가 바다 한가운데로 이어지는 모습이 특이하고 아름다웠습니다. 풍경도 멋졌고 어떻게 이런 도로를 바다 한가운데에 만들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아마도 제가 한국에 대해 갖고 있던 생각이 잘못된 것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목적지로 계속 이동했습니다. 아산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음날 공장 견학을 마친 후 울산에 있는 공장으로 향했습니다. 울산으로 가는 동안 고속도로를 탔는데 도로 연결이 정말 잘 되어 있었습니다. 문득 몇 년 전 중국을 거쳐 일본에 갔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중국은 지이라고 불리는 나라지만 제가 본 중국의 고속도로는 후진국처럼 보였습니다. 넓은 국토를 커버하려고 고속도로망을 빠르게 건설하고 있었지만 고속도로 시설의 품질이나 편의성은 20세기 중반 수준처럼 느껴졌습니다. 중국에서 다른 공장으로 이동할 때는 고속도로의 필수적인 휴게소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도 휴게소가 나타나지 않아 저는 결국 참다 못해 차를 세우고 길가에 소변을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주변의 차들이 모두 같은 이유로 서 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휴게소가 하나 나왔는데 거의 다 쓰러져가는 폐가 수준의 휴게소였습니다. 저는 들어갈 엄두조차 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기억을 뒤로하고 중국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일본은 그래도 중국보다는 분명 선진국이라 기대를 가지고 갔었습니다. 하지만 일본 역시 저에게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고속도로는 충분히 설치되었지만 인프라 투자에는 큰 문제가 있었는지 대부분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었습니다.
도로를 좋은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관리와 반복적인 대규모 보수나 재건축이 필요하지만 일본은 이 점을 간과한 듯 했습니다. 2030년쯤에는 전체 교량의 절반 이상이 50년 전에 건설된 것이 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철저한 안전 점검을 자랑하는 나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 이미지는 제게 사라져버린 것 같았습니다. 더군다나 일본은 고속도로 통행료가 엄청나게 비쌌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한국은 그래도 몇천 원 정도의 통행료로 다닌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험들을 겪고 한국에 돌아오니 한국 고속도로는 정말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통행료를 내긴 하지만 차를 멈추지 않고 자동으로 결제가 이루어지며 도로 상태도 잘 정비되어 있어 차가 부드럽게 달릴 수 있었습니다. 울산으로 향하던 중 다시 배가 슬슬 아파오기 시작했지만 그리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대략 30분 간격으로 휴게소가 있다는 걸 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에게 화장실에 가게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5분만 기다리면 된다고 하더군요. 5분 뒤에 휴게소가 나타났고 바로 들어갔습니다. 휴게소를 보자마자 감탄했어요. 마치 쇼핑몰처럼 깔끔하고 현대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일단 급한 볼일을 보러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금요일이라 그런지 차들이 많았고 화장실에 들어가니 칸칸마다 빨간 불빛이 들어와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한국 직원이 말하길 초록 불빛이 나오면 비어있는 거고 빨간 불빛은 사용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일일이 똑똑 두드리지 않아도 되니 편리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는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이 유료인데 한국은 휴지조차 안 가지고 가도 되는 무료였습니다. 독일이 선진복지국가라고 자부했던 게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화장실이 다 사용 중인지 빨간 불빛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국분이 들어오더니 화장실이 다 차 있는 것을 확인한 후 바닥에 초록색이 그려진 곳에 핸드폰을 보며 서 있는 것이었습니다. 잠시 후 화장실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전부 그 사람 뒤로 줄을 서는 것입니다. 저는 왜 사람들이 줄을 서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화장실이 꽉 차 있으면 저기에 줄을 서는 게 암묵적인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지키고 서 있으면서 제재하는 것도 아닌데 한국 사람들은 질서를 알아서 지키는 선진국민들인 것 같았습니다. 저도 그 줄에 끼어서 기다렸다가 볼일을 보고 나왔습니다. 볼일을 보고 나오니 배가 출출했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간단하게 요기를 하고 가자고 했습니다. 음식을 추천해달라고 하니 한국 직원은 배가 항상 편치 않으시죠? 라며 잠시 기다리라고 한 후 수프 같은 것이 들어있는 쟁반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 음식은 죽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추천해준 음식이라 잘 먹겠다고 한 후 한 숟갈 떠보았습니다. 맛은 밍밍하면서도 짭짤했으며 위에는 잣도 있어서 고소한 맛도 느껴졌습니다. 다 먹고 나니 속이 편안하고 든든해졌습니다. 한국 직원은 한국에서는 속이 불편할 때 이 음식을 꼭 먹는다고 했습니다. 먹고 나니 왜 이 음식을 먹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제가 먹는 동안 한국 직원은 옆에서 김밥과 라면을 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죽을 먹는 내내 김밥에서 나는 고소한 냄새와 그 안에 들어있는 채소들, 그리고 라면 안에 들어있는 콩나물을 보며 너무나 먹고 싶었습니다. 독일에서 병원에 갔을 때 채소,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김밥과 콩나물이 들어있는 라면을 보니 건강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 냄새들이 제 코를 자극했습니다. 속이 좀 편안해지면 한국을 떠나기 전에 꼭 먹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는 이틀의 시간 만에 한국을 무시했던 마음은 온데간데없고 모든 시설물과 한국 사람들의 국민의식을 보며 찬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나라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휴게소를 빠져나와 다시 울산으로 향했고 울산 공장에서 여러 직원들을 만났습니다. 저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고 있었고 한국 사람들에 대해 존경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울산 직원분들을 만났을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궁금한 것을 질문했습니다. 처음에 그냥 놀다 가야지 했던 마음은 이미 사라지고 한 가지라도 더 배워가야겠다는 생각으로 바뀌었습니다. 한국 자동차 연구원들은 하나같이 제게 매우 친절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알아내려 노력했습니다. 얘기를 나누다 보니 독일이 무조건 세계 최고의 자동차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한국의 자동차 기술도 많이 발전한 것 같았습니다. 한국 차량들의 실내를 연구해보니 편의성만큼은 독일 차들이 따라오기 힘들 정도로 훌륭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어떻게 하면 사람이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 최대한의 관점을 두고 개발되는 느낌이었습니다. 한국 연구원들과의 대화가 끝난 후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고기 좋아하냐? 고 물어보시길래 좋다고 하니 한우를 파는 식당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먹어본 소고기 중에서 그게 최고라고 생각했습니다. 고기가 정말 부드럽고 살살 녹는 느낌이었고 탄성이 나올 정도였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과식할 정도로 먹었습니다. 그 후 한국 연구원들과 어느 정도 친해져서 사담도 나누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연구원한테 저는 아랫배가 차서 화장실을 자주 다니는 병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연구원은 자기 언니가 의사라고 하면서 내일 시간 내서 같이 병원에 가자고 하였습니다. 저는 독일에서도 못 고친 걸 어떻게 고치겠냐 생각했지만 그 연구원의 너무나 적극적인 친절함에 알겠다고 가자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저는 일정을 어느 정도 마무리 후 그 연구원을 따라 병원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이 좀 이상했습니다. 병원 들어가는 입구부터 어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하여튼 병원이 맞나 싶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병원은 한의원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연구원을 따라 들어가서 한의사분을 만났고 제가 어떻게 아픈지 설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커튼이 쳐져 있는 곳으로 저를 데려가더니 상의를 올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랫배에 연기가 나는 뜨거운 거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참겠더니 시간이 지날수록 배가 편안해지게 느껴졌습니다. 침도 맞고 뜸도 뜨고 나니 한결 속이 좋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 받아보는 치료라 신기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한번 치료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고 나서 느낀 건데 치료를 받은 이후 한국에 있는 동안은 거의 화장실에 가지 않았고 가도 설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에 돌아가면 한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에서 한의원이 있는지 찾아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울산 직원들의 환대를 받은 후 마지막으로 울산 공장에서 개발한 차량을 타고 서울 본사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 면허증이 있어서 직접 테스트 주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같이 온 한국 직원이 옆에 동승하며 서울로 가는 길을 떠났습니다. 고속도로를 타고 한참 달리던 중 한국 직원이 켜놓은 핸드폰 내비게이션에서 빨간 불처럼 반짝반짝이는 경고 표시가 나타나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핸드폰이 이상하다고 하니 그건 과속 단속 카메라가 있다는 경고라고 하였습니다. 속도를 맞춰서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신기한 기능이었습니다. 핸드폰 내비게이션은 외국인에 맞는 언어로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한국 기술자들은 참 뭐든지 경우의 수를 다 가지고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어젯밤에 독일로 보낸 리포트를 쓰느라 늦은 밤까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졸음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테스트 주행이니 옆에 직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도 없었습니다. 한참을 달리는데 제가 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차 밑에서 드르륵 드르륵 거리는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소리가 너무 커서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한국 직원에게 방금 내가 뭘 잘못했는지 물어보니 한국 직원은 이건 럼블 스트립이라는 장치라고 했습니다. 운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맨 오른쪽 차선을 이탈하면 파놓은 홈에 바퀴가 닿으면서 나는 합니다. 어떻게 이런 생각까지 해서 도로에 홈을 파놓았는지 아이디어가 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독일에 가서 한번 연구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졸음이 확 달아나는 걸 보니 효과가 확실한 것 같았습니다. 그 뒤로 정신이 돌아와서 서울까지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겨울이라 히터도 켜고 늦은 밤이라 그런지 눈도 많이 오고 졸리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흰 눈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밤이 깊은 시간이었고 눈이 생각보다 많이 내려서 운전할 때 조심스러웠습니다. 서울은 차가 많이 막힐 거라고 들었는데 12시가 넘은 시간이라 그런지 차는 많지 않았습니다. 사람도 없고 차도 없는 한적한 동네를 지나가던 중 작은 교차로에서 차 한 대가 신호에 맞춰 서 있는 걸 봤습니다. 제 생각에는 차도 없고 사람도 없으니 충분히 지나갈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한국 차들이 복잡하지 않은 도로에서도 신호를 잘 지키는 모습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은 기술이 선진국인 것만큼 국민들이 선진국처럼 행동하는 나라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눈이 많이 와서 조심스레 가고 있는데 언덕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게도 그 언덕에는 눈이 하나도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그쳐서 그런가 하고 주위를 둘러보니 인도 위에는 눈이 소복히 쌓여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직원에게 물어보니 서울에서는 언덕이나 미끄러울 만한 곳은 도로에 열선이 깔려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습니다. 어떻게 아스팔트 도로에 열선을 깔 수가 있지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술이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기술혁명이었습니다. 저는 이거는 정말 독일에 빨리 가서 연구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독일에서는 눈이 오면 꼼짝도 못하고 제설 작업이 끝나야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저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한국 직원은 뭐 이런 걸로 놀라냐는 식이었습니다. 독일에는 이런 열선이 없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저는 독일은 한국에 비하면 그저 후진국이구나라고 생각만 들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한국의 모회사에서 25톤 이상의 무게와 250도씨의 열을 견딜 수 있는 열선을 만들어 납품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국에 가면 그 회사를 꼭 찾아가 봐야겠습니다. 한국에서의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약 20일 정도의 시간 동안 저를 옆에서 도와준 한국인 직원은 진심을 다해 저를 보살펴 주었습니다. 중국이나 일본에서 저는 그저 낯선 이방인일 뿐이었지만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저에게 손님 이상의 대접을 해주었습니다. 저를 도와준 통역사와 한국 직원분들은 넘치는 호의와 친절을 베풀어 주었고
일본이나 중국 출장 때는 시간 외에 절대 저에게 어떤 호의도 베풀지 않았던 것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인 직원분들은 식사 때마다 맛집을 찾아다니며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 주셨고, 가는 동네마다 역사적인 장소를 소개하며 한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셨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기술과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항상 간직하며 나도 한국인들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처음에 불만이 많아 한국에 왔던 걸 후회했습니다. 만약 한국을 안 왔다면 저는 제자리 걸음을 하는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제는 한국에서 보고 들은 것을 독일에 맞게 적용하는 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한국인들처럼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레나 씨의 사연을 어떻게 보셨나요? 한국을 인정해 주셔서 저도 가슴이 뿌듯하네요. 여러분의 감동적이고 가슴 따뜻한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마음껏 눌러주시고, 여러분의 소중한 사연을 제보해 주실 분들은 댓글이나 메일로 남겨주시면 이야기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